저는 절대 우리가 이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대선을 치른 데 있어가지고 단일화 무쇠, 통합 무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째도 통합, 둘째도 통합, 셋째도 통합입니다. 당 밖에 있는 후보들과 분열되면 필패입니다. 국민의 당과의 통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른 후보들 모두 와서 공정한 경쟁하면 될 것입니다.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,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4위로 등극을 했습니다. 대선 후보 명단에 올랐어요. 왜냐면 부산에서도 서면에서 지나가는데 대통령 이준석 막 그러더라고요. 예. 지나가는 분들이. 아니 근데 경선 후원금 한도가 1억 5천인데 이게 사흘 만에 모였다.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면서요. 이준석 후보가 이제 후원금을 모았다는 건 좀 특이하죠. 아, 그래요?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. 요즘은 좋아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쏩니다.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액 다수 후원이 모인 거거든요. 저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꽤 많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늘 1등하는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금방 모이죠. 1등이에요. 거의 아니 1등 액수가 다 빨리 차는 제일 빨리 찰 거예요 아마. 그리고 과거에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헤치고 그럴 때는 뭐 그냥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딱 그 3억이 마감되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지금 특이한 거는 국민의힘이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접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좀 놀라는 거고. 네. 또 하나는 이게 당내 경선에서 후원금이 1억 5천이 그 차는 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. 원외에 있잖아요. 그리고. 원외이기 때문에 후원금이 더 빨리 모일 수도 있는 거죠. 오히려?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을 것이다.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 한두 명이 딱 이렇게 바람이 잡히면은 금방 모입니다. 근데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. 일단 사무실이 없고 지원 차량도 없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. 산모 전략 어떻게 보셨어요?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보내겠다고 한 것 같아요. 보내긴 보내기는 보낸다는 거예요. SNS로 집중한다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.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. 34만 명이나 되는 대의원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사실 우리 당 그 후보 경선이 이토록 뜨거워진 예는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일 거예요. 그렇죠. 공당의 그 당내 경선이 특히 저는 공당의 당내 경선에서 그 대표 후보자들을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한 번 정도 그저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서 발표하던 그런 정도는 있지만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열기 있게 네. 그건 뭐냐면 이 뉴스가 되기 때문에 뉴스가 언제 뉴스가 되느냐 그거는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고 개가 사람을 물면 별 뉴스가 안 되잖아요. 지금은 사람이 개를 문 것처럼 뭔가 신선하고 재미있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어야만 더 뉴스는 생산이 되고 가공이 되고 그것이 더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. 이준석 후보는 뭐 사무 전략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. 굳이 돈 들어가는 선거보다는 찾아가는 선거, 또 자신만의 소통, 창구를 통해서 어필하는 전략. 이것이 또 오히려 더 신선하고 바람을 더 키울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. 그것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.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. 시기가 이제 좋았죠. 그 코로나 그렇죠. 전국으로 비대면 상황에 1인 미디어, SNS. 만약에 이게 모여서 집합적으로 유세라고 그랬으면 언론의 관심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색적이고 좀 튀는 게 이제 또 많이 이제 그 어필을 할 수가 있고 곧 백신은 빨리 맞을 것 같습니다. 자기 백신 맞았다고 또 사진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 이슈가 되는 거죠. 네.